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제 뭐 단편적으로 드렸던 얘기를 통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대체로 쉽게 대답하십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거나 아이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뭐 주는 거겠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와? 이렇게 하실 텐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의 만큼은 확실하게 적용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새 비트코인 현물만 좀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알트 하지 말고 사팔 하지 말고 거래소에 두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사서 개인 지갑에 잘 가지고 계세요. 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의 조언이자 뭐 유일한 조언인데 파생 상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뭐 비트코인 ETF 뭐 이건 아직 못 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비트코인 뭐 레버리지는 어떻냐, 두 배도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갖고 있는 건 어떻냐, 아니면 요새 무슨 배당 막 이런 거 줘서 온갖 월가에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런 복잡한 구조의 금융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뭐 그만큼 도파민 절제하는 게 역시 제일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스크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고 이렇게 재밌는 예능들, 그러니까 뉴스들, 그러니까 저는 예능이라고 막 표현 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 예능이라고. 시황 분석 막 이런 것들. 뭐 트럼프 관세가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차트 보고 가격 보고 뭐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제가 또 저런 말 했다더라. 이런 거 따라다니는 게 도파민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어서 뭐 도파민 한 방울 하나 안 나오는 그런 활동이라 그런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파생 상품을 뭐 그냥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시겠다는 거를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전 이래서 안 합니다 하는 이런 이유가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뭐 이 개인 키를 안 들고 있으면 뭐 제3자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진실에 마주하냐 하면 되게 클리셰지만 이제 공짜 점심 없는 거.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여기에 결국 도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공짜 점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일 안 하고 그냥 뭘 하려고 했구나. 일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이 막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쉽게 수량을 늘렸으면 좋겠고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되게 종류는 다양하죠. 뭐 거래소 담보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소 플랫폼에 박아놓고 뭐 USDT 뭐 받는 거. 이게 참 처음에는 매력적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냥 지갑에 놔두는 것도 놔두는 건데 뭐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은행도 이자 주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이 정말 단순한 진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여러 상품들이 약속하고 있는 그 돈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딘가에 딱 이렇게 넣어두면 따박따박 뭐 월세처럼 나오니까 생활비 필요할 때 그거 조금 꺼내 쓰고 그러면 비트코인 그대로 두고 안 팔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솔직히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깊게 한 번도 고찰해 보시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먼저 리스크 그리고 수익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소 키우면 우유가 나오죠. 송아지도 나오고 정말 개꿀 아닌가요? 이거 비트코인보다 솔직히 더 낫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부가가치들이 막 쑥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소가 생산하는 우유보다 사료를 더 많이 막 먹어치울 수도 있고 소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송아지를 뭐 못 낳을 수도 있고 뭐 수명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리스크를 다 떠안고도 살아남았을 때만 내가 잘 관리해주고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만 뭐 우유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수익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당한 사람이 그때 가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진리거든요. 리스크 없는 수익이라는 거
그거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욕심이 자꾸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내가 놀고 먹으면서도 그냥 잘 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디에 딱 두면 알아서 이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그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라면, 인생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자 준다는 달콤한 말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지난 사이클 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당한 거예요. 비트코인 맡기면 연 몇 프로 드린다. 스테이블 코인 넣어두면 연 뭐 몇 프로 보장한다. 그냥 여기 플랫폼에 넣어두세요. 뭐 당신의 그 비트코인은 그대로고 이제 수익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뭐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이게 정말 달콤한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리스크가 정말 낮은 줄 알고 그냥 넣어놨다가 다 홀라당 까먹고 뭐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찾은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뭐 다 아시죠 지금. 그게 뭐 셀시우스부터 블록파이, 뭐 보이저, 뭐 거래소, 온갖 랜딩 플랫폼들 다 줄줄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공식적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그런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나 안전하다고 주장은 걔네들이 겉으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위험 파생 상품에 내 비트코인을 막 박아놓고 굴리고 있었던 거 나 몰랐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너무 순진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소나 송아지 그거랑 뭐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뭐 4848 트레이딩이랑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랑 물론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리스크 없이 수익만 누리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결국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수익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뭐 터질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그 사람이 다 몽땅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명목화폐에,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그 이자 주는 거, 그건 뭐지? 그거는 그래도 무위험 아닌가?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 그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주고 뭐 채권 사면 이자 주고 뭐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명목화폐 피아트 시스템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 진실을 알고 계시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화폐라는 거는 그 사과처럼 뭐 심어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계처럼 막 돌아가서 그 자본재처럼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폐는 그 자체로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질서잖아요. 자, 근데 이거의 가치가 계속 늘어난다? 이자라는 게 막 나오면서.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답은 하나예요. 그냥 화폐가 그 양이 늘어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명목화폐 이자라는 건 새로 찍어낸 돈을 먼저 딱 이렇게 잡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배분해 주면서 늘어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구나. 내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착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착각하고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자를 받을 때마다 결국 그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지분이 희석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그냥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라는 건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화폐는 씨앗 같은 게 아니라서 뭐 땅에 묻는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막 뭐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착시인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누군가의 지분을 조금씩 녹여서 그 이자 받는 사람한테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부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 그거예요. 이게 화폐 이자의 본질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하나를 심으면 그게 막 10개, 20개 막 수백 개의 사과가 되는 게 그 사과 하나로 되나요?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가 와야죠. 거름도 줘야 되고 그 물도 계속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과 한 개가 그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고 한 개가 100개로 뻥튀기 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안전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인플레가 0%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몇 프로씩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2%의 그 가치 희석, 내 지분율이 감소하는 거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 명목만 늘어나고 있고 어떤 실질적인 사회 부가 가치, 재화나 서비스가 같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린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전체의 지분이 희석되는 구조.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신다면 지금까지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명목화폐는 화폐를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분을, 남의 지분에 물을 타는 방식으로 이자라는 착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 비트코인은 전혀 다르죠. 비트코인은 애초에 희석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화폐잖아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 그 규칙을 누구도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비트코인을 딱 소유한 이상 개인 키를 잘 보관하고 여러분 셀프 커스터디 월렛에 잘 넣어놓는 그 순간 그 비트코인은 줄어들지도 않고 뭐 지분이 깎이지도 않고, 누가 뭐 비트코인을 더 열심히 막 채굴한다고 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막 비트코인 수량을 마이클 세일러가 막 100만 개, 200만 개로 늘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지분은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비트코인은 명목화폐처럼 절대 이자 같은 거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화폐 같은 이자라 하면 남의 지분을 희석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그 무위험이라고 포장하면서 이자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주고 있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소나 뭐 소 키우는 그것처럼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든가, 아니면 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고위험 상품에 넣어서 그 여러분들 돈을 지들 마음대로 굴리던가, 그러다가 뭐 홀랑 까먹든 말든 그렇게 되든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자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자는 희석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이라는 건 리스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시겠죠. 잠깐만, 뭐야, 그러면 나 일 그만두면 그냥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파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런 질문 드시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겠다, 그러면 비트코인 팔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있다면, 뭐 차를 구매해야 된다, 네, 팔아야 됩니다. 뭐 자녀 교육비에 써야 된다, 은퇴 후에는 나 뭐 먹고 사냐, 네, 전부 팔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팔았다고 표현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팔았다랑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 팔면 안 된다며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실 텐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돈이니까 평생 내가 번 돈을 잘 저축했다가 나중에 쓴다. 이거는 익숙하시죠? 그 저축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니까요. 그 소비가 방금 말한 그 비트코인을 쓰는 순간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팔았다라고 표현했지만 비트코인을 소비한 거라고 그 속뜻에는 있는 거예요. 뭐 절대 팔지 않는다, 이 얘기에 파는 거는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해서 뭐 내가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보다 그래도 좀 더 업사이드가 높은 것 같은 뭐 주식 뭐에 테슬라에 넣는다, 저기 S&P에 넣는다, 뭐 아니면 저기 강남 부동산을 산다, 내 구매력을 저장할 다른 수단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다에 팔지 않겠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미만 다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다 꽝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로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 뭐 거기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뭐 그냥 단순히 강남에 나 한번 살아보고 싶어, 뭐 이거든지 간에 가치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럴 때 비트코인을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 네, 저장해 놓은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 비트코인 절대 안 팔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지키면서도 여기서 수익을 좀 얻어갈 방법 없을까 고민하시는 거는 아직 비트코인을 굉장히 자산으로서만 보고 화폐로는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저축해놨던 거를 뭐 오늘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오늘 카드 긁으면서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장을 볼 수도 있고 어디 오마카세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소비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냥 내가 열심히 잘 모아놨다가 쓰는 거예요, 돈처럼. 그게 돈의 본래 기능이죠. 여기서 딱 드러나는 사실이 우리가 왜 그렇게나 자산을 어떻게든 팔면 안 되고 버텨야 돼, 이런 종류의 강박관념을 갖게 됐냐면 구매력을 보존하지 못하는 명목화폐를 써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번 돈을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으로 빨리 바꿔놔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빨리 안 바꿔놓는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팔고 명목화폐로 들고 있으면
뭐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 나 이거 절대 자산은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강박이 생기는 겁니다. Cash is trash 하면서 원화 들고 있으면 안 돼. 막 이 마인드가 뇌리에 다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나의 그 돈,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녹지 않는 거니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가치 창출하고 소비 적절하게 통제해서 남는 것만 잘 저장해 두면 나중에 늙어서 조금씩 꺼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뭐 꼭 늙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 4년 전에 저축해 놨던 거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된다, 가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깨서 쓰는 거죠. 그 부동산처럼 다 팔 필요도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다 UTX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분할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깨서 팔면 되는 거죠. 공짜 없다는 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해서 미래로 보내놓은 부가 없으면 늙어서 소비할 자원이 없는 거랑 똑같이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마법처럼 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부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저축해 놓은 걸 지금 쓰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단순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명목화폐라는 이 고장난 가치 저장 수단 때문에, 고장난 돈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떡상한다, 이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뭐 1억이 됐다, 5억이 됐다, 뭐 10만 달러가 됐다, 50만 달러가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 구매력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회에서 창출하고 있는 가치, 이거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희석될 리가 없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뭐야, 그리고 봤더니 뭐 누구의 허락이나 검열도 없이 저거 지구 반대편까지 언제든 그냥 보낼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여기다 잘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꺼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보다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1비트코인이 더 많은 것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 짤 있잖아요. 2010년에는 뭐 햄버거 하나, 2015년에는 아이폰 한 대, 2020년에는 뭐 테슬라 그 모델 3 한 대, 그리고 올해는 이제 테슬라 모델 그 X 한 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그냥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고 뭐 이자, 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그놈의 그 따박따박이 진짜 마법의 단어이자 정말 피해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란다는 거는 그 희석되지 않는 돈에서 희석 구조에서만 가능한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 안 하면서도 살 빠졌으면 좋겠고, 운동 안 하면서도 근육이 막 이렇게 붙어서 3대 500 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은 다 뭐 저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똑같아요. 나 돈 갖고 있는 거 아무 데도 안 쓰고 그냥 늘어났으면 좋겠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인데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진짜 수익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시간,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잘 저장해 놓는 거, 그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수익인 거예요. 미래에 아무 때나 지분 희석 전혀 없이, 물타기 없이 그대로 보존시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이상한 코인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만 좀 하시고, 비트코인을 막 트레이딩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어디단가 딱 박아놔서 뭐 따박따박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지갑 안에 잘 넣어놓고 그 누구도 이제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키시면 이기는 게임인 겁니다. 물론 도파민은 별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결국 자기와의 싸움, 자기의 도파민 분비와의 싸움인 거예요. 비트코인을 지킨다는 그 싸움은. 네, 잘 아시겠죠?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 분명히 댓글 달립니다. 그래도 뭐 더 예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댓글이 막 달릴지 벌써 상상은 되긴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좀 또 약간 잔소리 모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 공짜 점심은 없다. 물리 법칙을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